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병원에서 직접 자료를 생성한 것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전 직원을 일주일 동안 관찰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입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하는 목적은 병원 직원들이 다른 국민에 비해서 백신을 일찍 맞았기 때문에 나름 특혜를 받은 것이라서 나중에 맞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신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의 통계를 다루는 영상이나 자료는 좀 있으나 우리 모두가 겪는 흔한 백신 접종 후에 일반적인 증상, 즉 근육통이나 발열 같은 증상들을 의미 있게 정리해서 올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증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단계를 나누며 설문지를 만드는 사전 작업이 필요했고 매일 작성한 후에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접종 기간은 3월 3일에서 6일까지 4일 동안 시행했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79명이었습니다. 2차 접종은 5월 20일부터 22일간 3일간 진행했고요. 대상자는 총 72명이었습니다. 접종 대상 성별은 대략 남자 25%, 여자 75%이고요. 접종 대상 연령은 20대가 25%, 30대가 42%, 40대가 26%, 50대가 7%로 특이하게 20대가 있는 이유는 초창기에 의료진 및 기사 파트는 30대 이하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이고 50대가 일부 있습니다. 병원 직원분 중에 60대 이상도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1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증상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표입니다. 전체 증상을 5단계로 나눴고요. 일단 체온 같은 경우는 체온을 적게 하고 열나는 것을 사전에 회의를 해서 표와 같이 4단계로 나눠서 발열 증상에 대해서 단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1, 2차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전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백분율 그래프입니다. 각 증상별로 나누어서 날짜가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왼쪽이 1차, 오른쪽이 2차인데요. 딱 보기에도 1차 때보다 2차 때가 증상이 훨씬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증상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때 양상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실 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많은 백신 접종 후기들에서 1차 때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왔다는 말만 많아서 증상이 다 나타날 것 같지만 우리 병원 직원들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비교적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부위 근육통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증상이 나타난 1일에서 3일에도 거의 절반이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절반 정도는 이 주사 맞은 부위 통증 말고는 아예 증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먼저 숙지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 2차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타났던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전신 근육통, 권태감, 발열, 두통입니다. 1차 때는 근육통은 거의 90%, 나머지 증상들은 대략 5, 60% 정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증상에서 특징적인 재미있는 것은 1차를 맞을 때 1일째보다도 2일째 더 심한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기 영상들에서 첫날 맞고 별거 아니네 라고 했다가 2일째에 엄청 아팠다고 하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초기에 주사 부위 통증이 약 60에서 50% 정도 나타나서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주요 증상들은 1차 때 5, 60%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서 1, 20%만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증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증상보다도 압도적으로 주사 부위 근육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주사에 그렇게 엄살을 많이 부리는 편이 아닌데도 1차 때 1일째 66%, 2일째는 무려 90%가 나타났습니다. 2차에서는 1일째 69%, 2일째 50%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신 근육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때 1, 2일차에 58에서 72%의 증상을 보였는데 2차에서는 1, 2일에 22에서 18%의 증상만 보였습니다. 권태감은 1차 때 1, 2일에 한 51에서 62%의 증상을 보였는데 2차에서는 1, 2일에 25에서 14%의 증상만 보였습니다. 발열은 1차 때 1, 2일에 47에서 59%의 증상을 보였는데 2차 때는 1, 2일에 약 8%의 증상밖에 안 보였습니다. 두통도 1차 때는 1, 2일 정도에 56에서 60% 정도 보였는데요. 2차 때는 1, 2일에 15에서 11%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메스꺼운 증상도 1차 때는 25에서 28% 정도였고요. 2차 때는 4%로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오한과 어지러움은 1, 2차 모두 초기 하루 이틀에서만 8%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단계 이상의 증상도, 보통 단계 이상이라는 것은요, 보통의 증상 이상 다죠. 그러니까 보통의 증상하고 심한 증상을 다 합친 겁니다. 이 보통 단계 이상의 증상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경미한 증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1차에서도 약 40%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에서는 주사 부위 통증만 20% 전후이고 나머지는 10% 전후입니다. 즉, 보통 단계 이상만 봐도 경미한 증상을 아예 빼버리면 1차 때도 약 40%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증상이. 그리고 증상들은 3일 정도만 있는 편이고 4일째부터는 빠르게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심한 증상 이상은 1차에서 10%에서 4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신 근육통이 좀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사실 20% 전후입니다. 즉 1차 때도 조금 심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증상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2차 접종 후에는 조금 심한 정도 이상의 증상은 10% 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매우 심한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요. 매우 심한 증상은 1차에서도 10% 전후였고요. 2차에서는 오한, 어지러움 등의 기타 증상만 있고 나머지는 매우 심한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증상이 주로 젊은 사람들에서 심하다고 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병원 통계에서 매우 심한 증상이 10%밖에 없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고 기입을 해도 특별히 병원에서 주는 불이익이 없고 일하기 좀 힘들 정도면 휴가를 가라고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경미하다고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저는 후기 영상에서 알려진 것보다 심한 증상은 얼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기 영상을 올린 분들이 유독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신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알려야 돼, 그런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증상의 강도별로 본 1차 때 그래프를 다 비교한 사진입니다. 약한 증상부터 쭉 모은 거 하고요, 심한 증상만 따로 뺀 거 하고, 이렇게 양상을 보시면 1일에서 3일에 증상이 있다가 4일째부터 급격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증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것 외에는 증상이 아예 없다는 것이니까요. 주사 부위 통증은 거의 있지만 나머지는
약 절반에서 증상이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한 증상으로 보면 70배에서 80%는 심한 증상은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증상으로 보면 80에서 90%는 아주 심한 그런 증상을 겪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차 때 증상 그래프 전부입니다. 2차 때는 주사 부위 통증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증상을 다 따져도 전체가 20% 증상 내외밖에 없습니다. 증상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를 맞고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얀센 백신을 환자들 대상으로 접종을 했고, 지금 화이자 백신을 산발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7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접종 후 통증이나 발열 등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전체적인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며, 증상이 있더라도 1차에서 증상이 경미하고 2차에 조금 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화이자 1차 접종하신 분들을 보면 거의 증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얀센과 화이자는 접종하신 분들의 후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조사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얀센이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증상이나 항체 관련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얀센이나 화이자를 주로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병원 직원들 대상이 아니고 환자분들 대상이다 보니까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병원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화이자 백신에 관한 증상 및 항체 형성 유무도 조사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접종 후 증상이 적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점과,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다르게 화이자 백신은 백신 출시 때부터, 즉 초기 때부터 95%의 항체 형성률이 검증되어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사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때의 증상은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자세하게 분석은 못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 때 데이터가 다 모이면 증상을 총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당연히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답해드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려운 내용들은 감염내과 교수님들의 공식적인 강의를 참고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